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게스트분들 모시면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 1억 원 투자에 대한 질문 이야기인데, 네. 나에게 1억 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실 건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네, 네.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론 머스크 밸류 체인에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이나 AI, 우주 이런 부분에 30%좀 이상, 30% 이상, 그리고 반도체 스마트폰 쪽에 한 30%,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게임, 로봇 뭐 이런 쪽에 20%,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는 채권 쪽을 트레이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포인트가, 와, 그러면 주식이 8이고 채권이 2네요. 네. 주식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죠. 하긴 1억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섹터별로 세분화해 주셨는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머스크 밸류체인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머스크란 인물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돼 있는 인물이고, 굉장히 좀 기행도 많고 재미있는 네. 사람이잖아요. 네. 오너 하나에 따라서 주식도 이렇게 됐고, 네. 제가 예전에 저희 사실 우리 부장님이 김현애 이사님 소개로 오늘 나와주셨잖아요. 네. 김현애 이사님도 이 머스크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머스크가 하는 기행이 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욱하는 것들이 일부러 다 전략적인 사람일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일부러 이제 주식을 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스크에 대해서 되게 신뢰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 갖고 계신지, 지금 머스크 밸류체인 기업들 투자하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전략적인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끔 그냥 전략적이지 않게 욱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네, 아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머스크 밸류 체인이라고 그런 표현을 한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새로운 산업 혹은 새로운 먹거리, 아니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일론 머스크가 다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예, 진짜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네네네.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 기업이네. 예. 그리고 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제일 잘해요. 지금 그거를 한다고 하는 여러 나라 기업들 중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게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전기차 쪽만 봐도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신성장 산업이라고 투자하는 게 이제 전기차랑 자율주행이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한 업체들이 전부 다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에서 투자를 축소하거나 1년 이상 딜레이 시키거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자율주행 쪽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GM의 크루즈가 캘리포니아에서 운행을 중단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CEO도 사임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뭐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에 이제 CEO가 사임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율주행 업계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걸로 인정받았던 아르고 AI라고, 거기는 아예 폐업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 업계도 굉장히 구조조정을 밟고 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이제 FSD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 업계도 뭐 스마트폰 업계처럼 뭐 몇 개 업체만 남는 과점화 구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테슬라의 경우는 이제 현재 이제 어쨌든 확실한 1위 사업자로 굳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첫 번째 업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스페이스X나 XAI 같은 일론 머스크가 세운 이제 우주 업체, 그다음에 AI 업체인데, 이 기업들도 굉장히 존재감이 있죠. 지금 지구상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한 7,000개에서 8,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무려 절반이 스페이스X가 쏜 위성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기업체들의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몇 개 있고요.
해외 기업들도 당연히 뭐 많을 거고요. 그런 기업들을 계속 저는 찾아서 투자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 스마트폰 쪽 이제 비중 30%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존의 HBM 관련 기업들 올해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성과가 이런 기업들도 이제 계속 좋게 보지만은 이제 향후에는 AI가 이제 추론이나 온디바이스 영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이제 스마트폰 쪽도 지금 몇 년째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좀 회복이 될 걸로 보여져서요. 그래서 스마트폰 쪽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기존의 메모리, 지금 HBM이 굉장히 이제 핫해졌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메모리도 좀 같이 도와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헬스케어 쪽은 이제 올해 제일 화두가 됐던 게 비만 치료제였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비만 치료제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이 아니라 이제 소비재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비만뿐이 아니라 이제 뭐 당뇨라든지 뭐 심혈관 쪽으로도 적응증이 확대가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시장이 계속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비만 쪽뿐 아니라 이제 진단이라든지 뭐 유전자 치료제, 또 바이오시밀러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이제 재미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 쪽은 이제 AI가 발전하면 결국은 필연적으로 로봇과 연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죠. 결국은 이렇게 사람은 부족하고 결국 인건비는 늘어나는 구조에서 결국 로봇에 대한 니즈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좋게 보고요. 또 게임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최근에 게임 섹터가 좀 반등을 꽤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 동안 제일 반등을 못했던 섹터가 아마 게임 섹터였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AI가 이제 사실 게임 업체들에게도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개발 비용을 많이 줄여주는, 이제 획기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업체별로 신작 스케줄을 좀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좋은 종목들을 피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게임 섹터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좋은 정보를 정말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덧붙여서 여쭤보자면, 네. 그 아까 스페이스X 얘기하셨죠. 네네네. 전 세계 위성이 7-8천 개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스페이스가 쏘아올린 네네. 거라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저도 진짜 소름 돋았어요. 우크라이나가 좀 그 나름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 네네. 그래서 야, 우리 그 위성이 없고 우리나라 지도조차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머스크 좀 도와줘.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인가? 네. 하고 트위터에 올렸는데 알았어 하고 위성 쏴줘서 네. 그 러시아나 군들의 그 이런 위치 정보부터 위성으로 전부 다 서비스를 그것도 무상으로 해줬다고. 물론 나중에 돈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네. 미국 정부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래에 이런 사업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네. 진짜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신기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런 네네. 부분. 네. 그리고 또 그 스마트폰하고 AI 얘기해 주셨는데, 삼성이 이제 24년 이제 곧 다가올 한 달 후에 내년이죠. 내년에 다가올 갤럭시 신제품에다가 동시통역 그 네. 기능 넣는다고. 그러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이 사람 영어로 알아듣고 이 사람 네. 일어로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은 그 폰이 아니어도. 그렇죠. 아니어도. 네, 네, 네네. 네. 그러니까 그 갤럭시 네, 한쪽만 쓰면 맞습니다. 얘가 알아서 다 네, 전송을 네, 해준다는 네, 건데, 네. 불과 이거 한 5년, 10년 이후의 기술일 줄 알았거든요. 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주식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주식이 빨리 반등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네. 또 바이오 얘기도 해주셨는데, 바이오 로봇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사실 좀 그 민감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현대나 기아 같은 그 자동차 그 기업들 보면 그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이 뭐 한 달에 700, 800, 뭐 900만 원씩 받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공장 생산직인데 네. 그 다른 회사로 가면 거의 뭐 이제 뭐 IT 업계 뭐 임원들급 월급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동력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걸 로봇 산업으로 제가 나중에는 뭐 물론 가슴 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로봇 그 테마가 이제 나중에
나중엔 다 바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네네. 또 최근에도 이제 2차 전지 붐에서 이제 로봇으로 슬슬 옮겨가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또 보고 계세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로봇을 하면 또 다시 또 일론 머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 테슬라 보시요, 그죠? 네. 사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죠. 아, 진짜 빨리 나왔어요, 지금. 네, 그게 이제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사실 좀 우스웠죠. 웃겼죠. 좀 우스웠잖아요. 예. 되게 동작도 좀 굼뜨고 사실 그 영상을 보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현대차가 인수한 그 회사가 로봇과 비교하면서 너무 허접하다 이런 반응 제가 봐도 좀 그렇게 보였는데 웃겼어요. 네네. 저도 봤어요. 사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된 로봇이에요. 맞습니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훈련된 로봇이고, 이 테슬라가 지향하는 거는 자기가 보고 인지하고 이제 판단해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테슬라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일 큰 차별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 내년이나 빠르면 내년일 것 같은데 24년 아니면 25년 정도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25,000달러에 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로봇 하나당. 그러면은 사실 인건비로 따져봤을 때 아까도 뭐 생산직 월급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대규모로 투입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사실 앞서 나갈 수 있는 거는 생산성, 원가 측면에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자동차 업체들 대비. 그러면 로봇이 투입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그게 생산성 측면에서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가 측면에서. 그래서 뭐 테슬라 봇에 이게 완성이 돼서 생산 공장에 투입이 되는 시점,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또 이 로봇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크게 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로봇 쪽도 결국은 머스크의 그 행보를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저번에 이제 다른 게스트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로봇 보급률이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 공장이나 생산직의 이게 협동 로봇이죠. 완전한 로봇은 아니고 이제 일부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로봇 보급률이 몰랐는데 한국이 세계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30% 20% 정도 인건비가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또 반대로 인건비가 낮은 중국도 생각보다 로봇 보급률이 또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로봇 산업이 진짜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섹터를 그래서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국내 같은 경우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